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중에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개념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거는 텍스트 마이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 요 네트워크 시각화 기법이 쓰이기 때문에, 먼저 얘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 마이닝 다음 달, 두 주에 거쳐서 텍스트 마이닝을 나가려고 하고요.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다루었고요. 1954년에 이제 반스가 소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쓰면서 학술적으로 연구가 더 진행이 됐고, 원래는 이제 34년에 모네노가 소시오그램을 이제 만들면서 계량사회학의 포문을 열면서 100년이 되진 않았지만 분석 방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됐고, 분석은 우리가 이제 기술 통계, 시각화, 통계 모형, 모의 실험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고 이제 수준에 따라서는 행위자냐, 짝이냐, 삼자냐, 하위 집단이냐, 전체냐 이런 분석의 수준이 있었고요.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포지 클라우드 오늘 이제 실습하려고 하는데 포지 클라우드 시각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질적 연구를 통해서 흔히 이제 혈연 관계 가장 큰 유사성이라고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유전자가 유사하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이런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유유상종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혈연 자체가 유유상종인 거죠. 같은 생물학적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글로벌화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혈연과 지연 관계가 사라지면서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가 생기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전체 인류를 다 관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소그룹을 관찰해서 이런 소그룹에 나타난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이냐? 그렇다 그러면 모든 우리가 이제 전 세계 80억 인구를 다 관찰한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학에서는 소그룹 연구가 되게 중시 여겼고 보통은 문화인류학처럼 이제 관찰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이제 모네노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소년원이죠. 이제 그 교정시설에 있는 그 여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갑자기 이제 뭐 기숙사 살았었는데 이제 기숙사를 나가게 되고 수업을 안 들어오게 되고 또 뭐 서로 갈등 관계가 있고 이랬을 때 너 누구랑 기숙사 같이 쓰고 싶냐? 누구랑 짝하고 싶냐? 이런 것처럼 이제 룸메이트 누구랑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원하는 어, 친구와 기숙사를 쓰게 했더니 이제 갈등이 사라지고 이제 좋아졌더라.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가 재건이 되고 흔히 이제 웰빙이 좋아졌더라. 이제 그 연구를 한 게 모네노고 물론 이제 같이 한 제닝스라고 하는 이제 같이 한 분이 있긴 했었지만 어떤 이제 이름은 이제 모네노 이분이 우리 계량사회학의 소시오그램의 창시자 역할을 하게 됐고 그게 우리 인공지능처럼 겨울이 있었죠. 특히 수학의 어떤 그래프 이론이라든지 유형 그래프나 이 마르코프 그래프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통계적으로 확률을 계산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왔더라도 PC가 나온 건 미국 기준으로 이제 80년대라서 그 당시 PC와 지금 뭐 PC까지 아니고 스마트폰만 비교해도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컴퓨팅 파워와 어떤 통계 모형을 모형화하는 네트워크 통계 모형을 모형화하는 이 그래프 이론이 등장하지 않아서 30년대 계량 사회학을 주장하긴 했지만 거의 이제 뭐 좀 겨울이 길었죠. 물론 이제 그 겨울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70년대에는 주로 했던 게 양자 다이어드 관계와 이제 트라이어드 관계를 분석하는 거를 주로 했다고 그랬죠. 자, 뭐 이론 네트워크, 이원 네트워크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시각화하는 건 우리가 좀 이따 집중적으로 볼 거고, 통계 모형은 우리
분석에서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의 수준이 처음에는 행위자 개인 수준으로 분석을 하다가 이게 이제 둘 사이의 관계, 우리가 이제 사회라고 했을 때 정의는 2인 이상의 어떤 그 집단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사회라고 보는데 실제로 짝 수준은 뭐 우리가 네 가지 경우로 이렇게 구분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맨 앞글자를 따서 맨 분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뉴트럴이냐, 비대칭 관계냐, 널 관계냐.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특히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두 명이 있을 때는 다수결을 적용했을 때 어차피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이렇게 찬성과 반대로 나누면 다수결이라는 게 적용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삼자 관계, 세 명이 될 때는 항상 이제 다수결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이제 두 가지 선택지일 때, 찬성과 반대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진정한 사회의 어떤 역학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뭐 둘이 편을 먹는다든지, 한 명이 뭐 이간질을 시킨다든지, 한 명이 뭐 어떤 정보를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한 명이 어떤 리더가 된다든지, 아니면 한 명이 소외된다든지, 어떤 이제 다양한 패턴이 등장하는 게 우리 뭐 경우의 수를 봐도 그렇지만 이제 16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하는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 소셜 네트워크의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양자 관계보다도 이렇게 삼자 관계부터가 요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에서 분석하는 누가 센트럴 액터이냐, 누가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느냐, 누가 소외됐느냐, 그런 게 이제 삼자 분석부터 가능해졌고, 주로 70년대 연구는 이제 여기에, 물론 이제 단순하게 시각화하거나 기술 통계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통계 모형으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가 이제 실패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서브 그룹으로 바위 집단으로 발전을 하고, 이걸 이제 통계 모형화한 거는, 이제 80년대, 아까 설명했던 이제 유황, 다이렉티드 그래프와 마르코프 1차, 마르코프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1모드냐, 2모드냐 하는 것처럼 이제 전체 네트워크 분석도 이제 통계 모형을 단순한 시각화나 이런 기술 통계가 아니라 이제 통계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발전이 되고 그게 저 같은 이제 개인 연구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제 마침 R이 이제 90년대, 93년에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2000년대에 통계학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용이 되면서, 우리, RCNR라고 하는 R 패키지가 2010년에 나오면서 이제 또 한 번 큰 이제, 제 개인적인, 어, 판단으로는 챗GPT 모먼트 같은 역할을 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확 관심을 갖게 됐는데, 벌써 이제 15년이 지나긴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그러면 이제 R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 기본적인 기술 통계와 시각화를 한번 해보고, 이제 시간이 되면 네트워크 통계 모형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때까지 뭐 앞에서 기술 통계, 추리 통계, 티테스트 아노바, 회귀 돌리는 것처럼, 뭐 모든 이제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기존 데이터는 우리가 애트리뷰트 특성 데이터로 부르고 네트워크 데이터는 앞에 이제 네트워크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서 원모드냐 투모드냐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오늘 하는 건 이제 원모드 행과 열이 같은 원모드 데이터를 다룰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R이라는 통계 소프트웨어, 우리 이제 포지 클라우드를 쓰긴 하지만 거기에서 직접 엑셀에 우리 숫자 입력해가지고 데이터 쓰듯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실제로 내가 세 가지긴 하지만 외부 데이터를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리얼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뭐 마이 데이터는 아닌데 이제 내장 데이터가 있어요. 아래.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패키지 우리가 실습하려고 하는 이제 RCN이나 스탠댓 같은 경우 리얼 데이터이긴 한데 그 이그젠플을 위해서 어떤 패키지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장 데이터를 쓰는 경우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수업 때 아마 여러분들이 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분석한다 그러면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저도 뭐 아래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쓰기보다는 이제 외부, 특히 엑셀에다가 입력해 놓고 엑셀 데이터를 불러온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일단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행렬이고, 행렬은 행과 열이 있는 거고, 원모드 데이터니까 행과 열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번 있을 때 행에도 1, 2, 3, 4, 5, 열에도 1, 2, 3, 4, 5가 있는데 이제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옆에 누가 있냐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인접했다 해서 이제 이렇게 n by n 정방 행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사각형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인접 행렬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3 곱하기 3, 3명의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0, 1, 1, 0, 0, 0, 0, 1, 0, 1, 0. 요게 이제 행렬 데이터를 아래에서 입력하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패키지가 필요한데, 우리 기본적인 패키지가 이제 그 3파전이긴 한데, 이게 미국에서 만든 패키지죠. 스탠댓이라는 패키지를 일단 사용을 할 거고, 첫 번째 줄은 그 얘기죠. 라이브러리 스탠댓을 사용해서 스탠댓 패키지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rbind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함수는 아니고 그냥 범용적인 아래 함수예요. r이라고 하는 거는 롤을 나타내는 거고, bind라고 하는 건 묶어준다. 그래서 행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rbind 함수고, C 함수는 이제 combine이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쓸 수도 있는데 데이터를 하나만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제 C 함수를 쓰면은 여러 데이터를 특히 이제 숫자 데이터를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해서 세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할 때는 이렇게 C 함수를 써요. 이것도 이제 범용적인 아래 데이터 입력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시면 인접 행렬 이제 데이터 이름을 제가 그냥 한글로 썼고 여기 보시면 할당 연산자 부등호 표시 대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rbind 그다음에 이제 많이 빼먹는 게 요 가로인데 가로 열고 C하고 다시 가로 열고 0, 1, 1 그다음에 이제 가로 닫고 쉼표 그다음에 이제 C 다시 가로 열고 0, 0, 1 가로 닫고 쉼표 마지막에 이제 C하고 가로 열고 0, 0, 1, 0 하고 가로 닫고 또 한 번 닫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이썬하고 다른 점은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되게 엄격해서 이렇게 줄바꿈 했을 때 들여쓰기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요거를 들여쓴 거는 가독성을 위해서 들여쓴 거지 그냥 한 줄로 쭉 써도 돼요. 굳이 3, 4 이렇게 줄 바꿔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한 줄로 쭉 써도 되는데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줄 바꿔서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그러니까 3 곱하기 3명의 네트워크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고 4명이면 이제 4 곱하기 4, 5명이면 5 곱하기 5.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 배웠을 때는
저도 이제 수동으로 이거를 제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원 애랑 같이 RA를 했었는데 연구 조교를 되게 이제 무식하게 했었어요. 이제 한 명이 옆에서 불러주면 막 이렇게 0, 1, 이렇게 직접 입력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참 아, 아주 뭐 올챙이적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R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은 올챙이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20명 곱하기 20명 입력했는데, 자꾸 틀리죠. 숫자 입력할 때. 그래서 이 방식이 이렇게 뭐 한 10명 이하 입력할 때는 뭐 굳이 뭐 아래 이제 엑셀에 가가지고 또 입력하느니 바로 여기서 입력하는 방법이 그래서 보통은 제가 뭐 워크샵하거나 예시를 들 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쓰지는 별로 않고요. 자, 2번이 끝났으면 이제 3번, 다섯 번째 줄을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 유형 중에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 유형이기 때문에 요 네트워크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네트워크는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행렬의 방식을 이렇게 n 곱하기 n 인접 행렬이나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이름 인접 행렬 컴마하고 매트릭스 점 타입을 그다음에 곁다운표하고 인접 행렬이다라고 쓰는데 앞에 행렬이 있으니까 그냥 인접만 쓰는 거지 인접. 그러면 이 데이터의 형식은 인접 행렬 방식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시각화, 기술 통계, 통계 모형, 모의 실험, 네 개가 다 가능해져요. 제가 처음 네트워크, 특히 이제 저는 원래 이제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이제 중간에 2008년부터 R을 쓰게 됐었는데, 처음엔 되게 이게 외계어처럼,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까지 오기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여기 이거를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지? 근데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갖다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인공지능에서도 요 문제가 등장하는데, 흔히 이제 희소 행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제 3 곱하기 3, 앞에서 보면 3 곱하기 3도 보면은 1은 4개고 0은 5개죠. 실제로는 1은 4번만 입력하면 되는데 0은 5개니까 이게 3 곱하기 3일 때도 0이 이렇게 많은데 10 곱하기 10이 되면 특히 이제 지식 조원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0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입력도 오래 걸리지만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1만 입력하자는 게 엣지 리스트. 제가 이제 번역을 관계 목록이라고 번역하긴 했는데, 관계 목록 형태를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다음 주에 할 텍스트 마이닝이 뭐 모자 하면은 머리, 손 하면 장갑 이렇게 해서 어떤 단어쌍 우리가 그거를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 페어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쌍을 적고 이 슬라이드에는 없지만 이제 그 단어쌍이 몇 번 등장했느냐 빈도 우리 앞에서 한번 요거 봤었어요. 그 데이터 측정한다고 했을 때, 너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니? 그래서 이제 고 씨가 최 씨, 김 씨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고 씨가 이제 뭐 최 씨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 씨는 1번, 최 씨는 2번, 그 다음에 도움의 빈도는 2번.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고시 채시라고 했으니까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지. 여기가 이제 고시가 아니라 뭐 모자. 2번은 머리. 그 다음에 이제 모자 하면은 3번은 빨간색.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빈도가 몇 번 나왔는지 그게 텍스트 마이닝의 의미 연결망 분석이에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동시 출현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동시 출현 단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 이제 쌍 데이터만 우리가 수집이 되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네트워크 데이터로 표기할 수가 있고, 네트워크 데이터로 표기가 되면 네트워크의 기술 통계, 시각화, 추리 통계 모형, 모의 실험까지도 이제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컨셉 자체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잡기 힘들 수도 있는데, 자, 하여튼 이거를 우리가 엣지 리스트라고 부르고, 엣지 리스트도 아까랑 똑같이 라이브러리 스탠넷을 사용하고요. 아까랑 똑같이 rbind하고 C 함수 이용을 하는데, 아까랑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1번하고 2번이 관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빈도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줄은 1번하고 3번이, 우리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2번하고 3번하고 3번하고 2번을 구분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 달에 할 텍스트 마이닝의 쌍은 실제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두 쌍씩 데이터가 나와서 한 쌍은 삭제하고 써야 되는데, 또 요거를 여러분들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마지막에 6번은 아까랑 다른 점은 매트릭스 타입의 엣지 리스트, 엣지 리스트 표현이 다른 거다. 네, 우리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이고, 사회과학에서는 엑셀 형태로 불러오고, 자연과학 쪽에서는 이제 범용 데이터 형식인데, CSV, Comma Separated Value, 요 형식으로 많이 불러와요. CSV의 장점은 엑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없어도 메모장을 이용해서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용량도 더 적게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범용적인 데이터 형식은 엑셀보다는 뭐 전체 데이터 과학 쪽에서 보면은 CSV 파일 형태가 일반적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불러오냐면, 일단 이제 CSV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읽을 때는 read, 이제 이거를 저장할 때는 save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자료를 쓴다는 표현에서 write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이렇게 write.csv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CSV로 저장하겠다. 그럼 저장할 때 6번에 보시면 파일에 이제 데이터 이름도 그냥 데이터하고 확장자까지 써주셔야 돼요. .csv. 그 다음에 이제 행의 이름을 간혹, 일반적으로 엑셀 데이터에서는 첫째 줄이 이제 데이터, 변수 이름이 되는데, 얘는 이제, 로 행의 이름은 F라고 해가지고, 행의 이름은 이제 넣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 이 저장한 거를 불러올 때는, 우리 3R이죠. 읽고 쓰고 셈하고 해서, 읽고 해서 read하고 이제 마침표, .csv 가로 열고 파일 이코로 이제 데이터를 써주는 거 데이터.csv 이렇게 하면 일단 불러올 수 있고, 처음에 제가 이제 배울 그 혼자 이제 독학했을 때는 7번만 하면은 이제 끝나는 줄 알고 7번 한 다음에 열심히 막 시각화 하려고 하고 기술 통계 구하려고 했더니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이제 8번. 내가 이 불러온 데이터를 네트워크 데이터로 이제 변환해 줘야 되고, 이제 네트워크 타입은 두 가지. 인접 행렬이냐, 엣지 리스트냐. 근데 이제 2번부터 4번, 2번부터 5번까지 입력한 방식은 엣지 리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 리스트, 뭐 여기를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혹시나 이제 본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실 분들 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기술 통계. 자, 우리가 앞에서도 그 특성 데이터의 기술 통계, 크게 집중 경량과 변산의 측정치, 평균과 표준 편차,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걸 배웠는데, 네트워크도
이제 네트워크는 제가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횡단이냐, 종단이냐. 그래서 횡단 네트워크는 한 번만 측정한 건데, 일단 분석의 수준에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는 크기, 사이즈, 그걸 분석하는 함수 이름은 네트워크 사이즈. 그다음에 이제 밀도는 영어로 density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겠지만 보통 그 R에서 함수 이름을 쓰는 방식이 앞에 세 글자나 뭐 네 글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ensity라고 쓰면 되는데 G가 붙은 거는 그래프의 약자여서 그래프 density, Gden.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크게 몇 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걸로 이제 사회학, 우리 네트워크에서는 컴포넌츠라, 이게 전문 용어예요. 컴포넌츠라는 용어를 쓰고, 원어 그대로, 영어 그대로 이제 컴포넌츠.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19 때 많이 등장했던 그림이에요. 뭐 46번에 이 환자가 있을 때 이 환자는 몇 번, 12번을 만나고 뭐 9번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국 9번이 전염이 됐다. 그런 걸 우리가 트랜지티비티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이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보통 삼자 관계에서 혹은 이제 네트워크 전체 단계에서 얼마나 빨리 전이가 되느냐 그런 걸 계산할 때 쓰는데 앞글자를 따서 Gtrans라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원으로 생각해서 네트워크의 전체의 어떤 몇 단계를 거치면 이제 뭐 우리 최소값, 최대값처럼 레인지처럼 처음에서 끝이 연결되느냐 그런 걸 우리 이제 지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 이제 이 컴포넌트가 하나가 있으면 그냥 지름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여러 개 컴포넌트가 있으면 그뭐 그 덩어리들이 가장 큰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덩어리를 찾고 그 덩어리 안에서 이 GEO는 지오메트리이고 DIST는 디스턴스. 그건 이제 기하학적인 거리, 그래서 지오 디스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지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MAX는 맥시멈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네 가지 지름이 잘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데이터를 손에 쥐면 몇 명의 데이터지? 그게 이제 네트워크 사이즈고요. 얼마나 연결돼 있지? 100% 연결돼 있으면 밀도가 1이 나오고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밀도가 0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는 뭐 여러 개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전이성은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된다. 이게 이제 전체 수준 분석하는 기술 통계이고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중간에 스탠넷이 있고, 맨 끝에 아이 그래프가 있는데, 스탠넷은 주로 통계 모형을 우리가 구할 때 모의 실험이나 이제 쓰는 통계 패키지, 물론 이제 시각화나 기술 통계도 사용할 수 있긴 한데, 그다음에 뒤에 있는 아이 그래프, 아이폰처럼, 아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단계까지 안 가고,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그 유시 얼바인이 상당히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대가인 프리맨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교수를 쭉 하다가 이제 최근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제 같이 거기 UC 얼바인의 유명한 교수가 벌트라는 학자가 있고 그 사람이 초창기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을 다니면서 만들었던 초창기 UC 얼바인 간다에 만든 초창기 버전이 네트워크 패키지 이름이에요. 네트워크라는 패키지와 SNA라는 패키지인데 그것도 시각화가 되는데 이제 걔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패키지 이름이 아이그래프였어요. 왜 였다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지지 계열의 패키지인 G그래프 패키지가 나오면서 요 아이그래프가 이제 명성을 좀 잃기 시작했는데 어떤 위에 있는 요 이름은 패키지 이름을 쓴 거고 함수들이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이 스탠넷과 아이그래프 특히 개인 수준의 중심성은
이게 통일이 돼 있어. 똑같아, 함수명. 그래서 아직 우리 이제 개념 배우진 않았지만, 내가 몇 명을 지목했느냐, 몇 명에게 지목받았느냐, 그런 걸 이제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하는 걸 우리가 연결 중심성, 영어로는 디그리, 센츄럴티, 그다음에 이거를 함수명도 그냥 디그리,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얼마나 너랑 가깝냐, 몇 단계를 거치면 너랑 연결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근접해서 클로즈니스 명사형. 그다음에 이제 내가 뭐 BTS하고 연결이 되려면 이제 그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걸 이제 A하고 뭐 C 사이에 B가 있다. 우리가 그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이제 between is, 영어 함수 이름도 between is라고 쓰고요. 초창기 79년에 소셜 네트워크 학회지가 처음 생기고 그 프리맨 유시얼바인 프리맨 교수가 이제 논문 썼을 때 요 세 가지 중심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수식을 제시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위세라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연결이 많이 돼 있느냐. 흔히 이제 뭐 우리 호랑이 등에 올라탄 뭐 생쥐처럼, 생쥐가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위세 중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이겐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아이겐 벡터의 약자인 EV, CENT는 이제 centrality에서 아이겐 벡터 centrality 위세 중심성. 자,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제 쉽게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스탠넷 웹이라고 하는 스탠넷의 웹 버전이죠. 흔히 이제 포인트 앤 클릭. 뭐 여러분들 다 써보셨겠지만 최근에 제미나이가 18일에 제미나이 3.0을 발표하면서 추가한 옵션 중에 이렇게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옵션도 추가됐고, 인포그래픽스 만드는 옵션도 추가됐고, 또 추가된 게 이렇게 동적인 뭔가를 만드는 게 추가됐는데, 그 동적인 페이지를 만드는 것 중에 인터랙티브 시각화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탭이 있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까지 추가됐는데, 또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패키지가 아래서는 샤인이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샤이니 패키지를 활용한 게 스탠레 웹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웹페이지,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트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기술 동계를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데이터인데, 에드헬스라고 하고, 이제 그 중에 뭐 하이로 끝나지만 실제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데이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석을 했지만, 맨 이쪽에 보시면, 벌텍스의 이제 명사형의 복수형이 벌텍시즈라고 해서 점이 205개 있다는 거는 205명의 학생이라는 뜻이고요. 다이렉티드는 이제 방향성이 있느냐인데, 폴스는 방향성이 없다는 거고, 하이퍼나 루프도 루프는 자기와의 네트워크인데 없다는 거, 하이퍼는 이제 위계가 있는 건데 그것도 없다는 거고, 멀티플은 이제 두 개 이상, 뭐 친구 관계냐, 지식 조언의 관계냐, 불린 관계냐, 이렇게 두 개 이상일 때 멀티플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고, 바이파티는 투 모드 데이터인데 이제 그것도 아니란 얘기고, 토털 엣지가 203이라고 하는 거는 203개 관계가 있다. 그 중에 미싱은 제로고 난 미싱이 다 203개다. 요거를 통틀어 네트워크 애트리뷰트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버텍스 애트리뷰트는 점의 특성들, 흔히 우리가 뭐 성별, 맨 끝에 섹스가 성별이고, 앞에 그레이드는 학년, 중간에 레이스는 인종. 그래서 각각 학생의 학년과 인종과 성별, 데이터가 있다는 거고요. 맨 밑에 노 엣지
attribute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작년 네트워크냐, 올해 네트워크냐, 뭐, 긍정 네트워크냐, 부정 네트워크냐 해서 선도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헌터, 레퍼런스, 여기 왼쪽 밑에 보시면 레퍼런스에 헌터가 있고, 맨 끝에 행콕이 있는데, 요 행콕 요 분이 그 거의 주축, 미국에서 주축이 돼서 이 스탠랩 만든 분이라고 그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요 분이 이제 원래는 유니버시티 워싱턴 시애틀에 있다가 UCLA로 통계학과 교수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이제 UCLA 통계학과 교수를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뭐 이 흔히 우리가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퍼블릭 헬스 관점에서 언제 청소년들이 비행 행동을 하느냐 했을 때 보통은 우리 중2병, 그래서 중학교죠.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이제 7학년부터 미국은 이제 7학년부터가 중1이기 때문에 12학년이 고3이죠. 중학교 데이터가 있다는 거고 중간에 인종을 보시면 뭐 화이트, 블랙, 히스패닉, 네이티브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더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요 데이터를 이제 이 네트워크 플랫 탭을 클릭하시면 좀 이따 보겠지만 시각화 해가지고 자동으로 소시오그램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인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는 디그리는 아까 연결 중심성의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분포, 연결 중심성 분포. 무슨 얘기냐면, 이제 왼쪽에 밑에 그림 보시면 0. 0은 무슨 얘기냐면, 친한 친구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쓴 학생이 205명 중에, 지금 정확한 숫자가 안 보이긴 하는데, 약 50 몇 명. 친구가 한 명이에요. 쓴 친구가 50명. 두 명이에요. 쓴 친구가 30명. 세 명 그렇게 쓴 친구가 이제 30명보다 좀 29명.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많이 쓴 친구는 13명.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이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물리하는, 계량 물리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했냐면 어떤 분포다? 정규 분포가 아니죠, 일단. 좌우 대칭이 아니고. 정규 분포는 아닌데, 일단 이제 지금은 13명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되게 꼬리가 긴 분포이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역함수 분포라고 부르고, 본인들이 이제 전문 용어로는 척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반적인 패턴을 따른다 해가지고, 척도가 영어로 스케일인데, 척도 관계없다는 걸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스케일 프리.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결이 안 돼. 그건 한 명인 빈도가 가장 많고, 이렇게 이제 꼬리가 길어. 여러분들 카톡 한번 열어보시면 몇 명의 친구가 등록되어 있느냐. 저는 1320명 정도가 지금 카톡에 등록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보통 우리가 덤바의 수를 봐더라도 5명, 15명, 50명, 150명, 500명, 그다음에 1500명. 거의 이제 맥스가 1500명에서 끝나는데, 음, 그래서 이제 빈도가 극히 높은 사람은 거의 소수고, 그러니까 정규 분포보다 꼬리가 좀 더 길어요. 뭐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왼쪽처럼 한쪽으로 쏠려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단계를 거치면 연결되느냐를 아까 GEO는 지오메트리, DESIC는 이제 디스턴, GEOD까지는.
어떤 이제 최단 거리를 우리가 나타낼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맨 끝에 있는 27 옆에 있는 거는 인피니티, 이제 무한대인데, 무한대의 뜻은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는 모어를 클릭을 하고, 아까 우리 기술 통계 배웠지만 두 가지. 전체. 그걸 우리가 그래프 레벨에서의 이제 기술 통계 보시면, density는 분자는 실제 연결수, 아까 203이었고요. 분모는 연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면 이제 분모가 돼요.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가 같다는 경우는 모든 가능한 수가 다 연결이 됐으면 분모하고 분자가 같아가지고 density가 1이 나오고요. 모든 가능한 수분에 아무도 연결이 안 됐으면 이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분의 0 해가지고 density가 0. 0과 1 사이인데 보통은 이제 0.009 상당히 작죠. 미국 데이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한 이렇게 100명이 넘어가면 밀도가 되게 낮아요.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그 교사 네트워크도 30명 구해봐야 지식 조언의 네트워크가 0.10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우리가 숫자이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 네트워크 구하고 옆반 네트워크 구한 다음에 야, 우리 반하고 옆반의 밀도는 누가 더 높아? 우리 반이 높다 그러면 아, 우리 반 애들이 더 촘촘히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덴스 네트워크, 이게 인공지능 딥러닝에서도 나오는 컨셉이긴 한데 덴스 네트워크. 근데 그게 아니라 가능한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 10개만 연결돼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스파이스, 희소하다 해가지고 스파이스 네트워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댄스하느냐. 물론 이제 사회학에서는 그거를 스트롱 타이, 강한 연결, 그다음에 이제 적은 거를 위크 타이, 약한 연결. 이제 아까 우리 70년대가 네트워크 연구의 겨울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겨울을 뚫고 나오는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로너 베타의 논문에 약한 연결의 강함, The Strength of Weak Tie라는 이제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의 이제 핵심적인 파인딩은 내가 새로운 70년대 얘기예요. 내가 새로운 직업을 구할 때 이제 댄스한 스트롱 타이 5명이 있는 게 더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오다 가다 뭐 어쩌다 하는 뭐 이제 한 100명 이런 이제 위크 타이가 더 도움이 되냐 했을 때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는 이제 이 스트롱 타이보다 위크 타이가 더 도움이 된다. 그게 더 스트렝스 오브 위크 타이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 이제 그걸 비판한 논문이 또 나왔죠. 더 스트렝스 오브 스트롱 타이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고 실제로는 뭐 우리 금융, 유태인들, 미국의 금융을 잡고 있는데 어떤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뭐 나중에 어떤 뭐 연구원이라든지 교수 자리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스트롱 타입. 대가가 추천했어? 바로 채용. 그래서 내가 대가 한 명만 알고 있어도 잡이 생기는 거죠. 음. 뭐 금은방에 취업하는 거고.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취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스트롱 타이가 굿, 좋은 잡을 얻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걔가 좀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위크 타이가 좋으냐, 스트롱 타이가 좋으냐. 이게 이제 연구 문제로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라고 쓰는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정말 좋은 거야? 언제 네트워크는 강화하는 게 좋은 거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창의성, 이럴 때는 스트롱 타이가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위크 타이가, 우리 융복합처럼. 그럴 때는 위크 타이가 더 좋은 건데, 그러면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안으로 나온 게 옵티멀.
옵티멀 디자인, 옵티멀한 타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네트워크를 배웠으니까 어디 가서 아, 스트롱 타이, 위크 타이. 그 개념이 이제 덴서티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 디그리는 이제 전체 평균 디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짝 수준이라고 했을 때 짝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것처럼 이제 주고받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reciprocity라는 표현을 쓰고 한글로는 호혜성. 음, 그래서 호혜성을 보통 짝 수준에서는 기술 통계로 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지티비티 아까 얘기했던 전이성, 비트위니스는 매개성. 이거는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클로지니스는 근접성. 그 밑에는 이제 뭐 아이겐 벡터도 보이긴 하는데 다양한 중심성 지표들이 있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면 왼쪽은 전체 이게 205명의 네트워크인데 이 전체의 밀도가 얼마고 호혜성이 얼마고 전이성이 얼마고 매개성이 얼마고 근접성이 얼마냐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은 각각 한 명당 벌텍스 레벨이라고 하는 건 행위자 수준으로 1번 학생은 몇 명이 지목받았느냐? 지금 2번 학생이죠. 2번 학생은 4명, 디그리가 4, 비트위니스가 46, 클로지니스가 0, 스트레스 센츄럴티가 123, 아이겐벡터 센츄럴티가 0.096. 그래서 각각 개인마다 이 값이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값을 이용해서 앞에서 배웠던 t-테스트, 아노바, 코릴레이션, 멀티플 리그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개인당, 개인당 성별이 어떻고, 인종이 어떻고, 학년이 어떻고, 소득이 어떤 것처럼 이거의 장점은 또 연속 변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 뭐 전통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상관을 구할 수도 있고, 얘를 예측 변수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인데, 네트워크 디그리를 봐가지고 내가 친구가 많아. 친구가 많을수록 이게 독립변수죠. 행복한가? 그게 종속변수야. 그걸 우리가 회귀 모형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디그리 값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매개 중심성. 내가 누구와 누구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 역할을 많이 할수록 나는 정보의 통제력이 높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네트워크 기술 통계를 구한 다음에 얘를 예측 변수로 삼아서 통계 모형을 우리가 하는 거를 영향 모형이다. 네트워크가 영향을 준다. 뭐 성취도에, 뭐 미디어 리터러시에, 디지털 리터러시에, 성취 정서에, 성취 목표에, 그래서 근데 저한테는 익숙한 모델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모형일 수도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 통계 모형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통계 모형이 바로 이렇게 기술 통계를 구하고, 그 기술 통계 값을 독립 변수로, 예측 변수로 삼아서 통계를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 한다고 하면 텍스트 마이닝 쌍별로도 이렇게 나오겠죠. 쌍별로도 나오고, 쌍별로 말고 그냥 머리 했을 때 이제 머리랑 연결된 단어를 따졌을 때 그게 빈도가 뭐 100이다. 그런데 이제 팔은 뭐 30이다. 그럼 단어별로 이렇게 이 중심성 지표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지금 중심성 지표를 가지고 회귀 모형을 돌릴 수 있다는 거지. 자, 뭐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실 텐데 처음이라서 일단 이제 횡단 네트워크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종단 네트워크는 횡단 네트워크랑 비슷한 거는 같은 거는 크기.
똑같은 함수를 쓰고 네트워크 점 사이즈, 밀도, 지된. 뭐 우리 횡단에서도 얘를 쓸 수 있긴 한데 횡단에서는 이제 안 썼는데 호혜성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이성, 요게 이제 오타인데 전이성이 요게 아니라 여기 삼자관계 하나씩 이제 바뀌었어요. 전이성은 G 트렌이 전이성이고 양자관계 전수조사가 다이어드 센서스이고 삼자관계 전수조사가 트라이어드 센서스예요. 그래서 이게 좀 오타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성 요소 컴포넌트 그다음에 지오 디스턴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종단 네트워크에서 기술 통계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는 여러분들 배우자나 혹은 로맨틱 파트너나 뭐 찐친이 있을 텐데 언제 형성이 됐나요? 언제 처음으로? 그걸 우리가 이제 종단 연구에서는 0에서 1, 그래서 N01 이게 이제 그 얘기고 그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N11 계속 1이다. 근데 이제 이혼을 한다든지 뭐 사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헤어졌으면 이제 이게 1에서 0으로 바뀌었다 해서 네트워크 소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성, 포메이션, 유지, 메인터넌스, 그다음에 이제 터미네이션, 소멸 이렇게 세 가지로 종단 기술 통계를 구할 수가 있고 요게 얼만큼 변하느냐를 우리는 이제 학자 이름을 따서 하나는 허밍 디스턴스라고 해서 일단 유지 빼고 형성과 소멸이 변하는 거죠. 그 전체 네트워크 중에 형성과 소멸이 얼마인지 합을 구하면 알 수가 있고 안정도도 이게 사람 이름인데 이제 자카이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전체 중에 전체는 형성, 유지, 소멸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얼마나 안정적이냐는 거는 이제 유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만약에 형성, 유지, 소멸 더한 거하고 분모하고 분자인 유지가 똑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형성도 없고 소멸도 없고 다 100% 유지만 돼 있다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네트워크다. 1일 때 안정적인 네트워크고요. 0이면 유지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 형성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지 않는 네트워크 얼마나 이제 안정적이냐를 우리가 구할 때 이 자카이드 인덱스를 구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게 종단 네트워크 통계 모형에서 쓸 때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시 반까지 쉬고 이제 시각화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